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8대0 파면을 확신하는 관측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네. 이 인용 하나 네. 그리고 각하 둘, 기각 5으로 나뉘면서 이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대3 기각 내지는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만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를 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호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적어도 3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방금 전 이 시작할 때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예상했던 대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이 됐다면서 네.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킨 뒤에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8대0으로 파면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총리 탄핵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표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 표에서 보듯이 한 총리는 내란 방조 정도지만은 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가 다르니까 판단도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 총리 기각 사유를 보면은 내란 관련해서 불법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네.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김형도 재판관의 기각 사유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를 헌재가 준 힌트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힌트가 약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계엄 선포 과정과 나중에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증거를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은 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 건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만 예. 명확하게 이 정영식 조한창 후보자는 각하를 그리고 김복현 재판관은 기각을 결정한 건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건 맞지만 이걸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각하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일단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판단을 한 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만의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전원일치 판단에 동참했습니다. 네. 각하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각하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로 갈 것이라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김복현 재판관의 이 기각 사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논리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재판관 3인을 선출하였고 다음 날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하루 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재판관도 만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각 하나 기각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는 달라 보이지만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는 분석인 겁니다. 고등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과 홀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1인 의견을 고수할 정도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 대체 언제 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오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 헌재 평의가 있었는데 금요일 선고할 것으로 공지할 걸로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늦어도 내일 중에 공지한다면 금요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예. 탄핵 선고 네. 여전히 좀 8대0 전원일치파면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뒤에 전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한 총리를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느라도 국정 공백을 우려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5가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것도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8대0 탄핵이 명백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